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온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는 따뜻한 기억과 아련한 감성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에요. 서울의 마포구에서 마치 오래된 생명체의 혈관처럼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펼쳐진 곳에 수현은 거의 생기를 잃은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아파트는 낡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좁은 공간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다. 벽은 얼룩덜룩하고 페인트는 너무 오래 살아온 사람의 피부처럼 벗겨져 있다. 바닥에서는 희미한 썩은 나무 냄새가 풍긴다. 작은 침실, 창문에 바짝 붙여진 싱글 침대는 그가 약간의 평온을 느끼는 유일한 장소다. 하지만 두꺼운 먼지 덮인 커튼 사이로 거리의 빛이 스며드는 일은 드물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는 한쪽 다리가 살짝 기울어져 지나간 세월의 무언의 증인처럼 조용히 서 있다. 이 아파트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 벽의 작은 균열, 나무 바닥에 새겨진 나이테 같은 흔적은 수현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품고 있다. 수현은 41세로 한때 인기 있던 거리 사진 작가였다. 20대 시절 그는 낡은 니콘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누비며 순간을 포착했다. 네온 불빛 아래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 빗물 웅덩이를 뛰어넘는 아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들의 눈빛. 그의 사진은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순간의 영혼을 포착하는 능력이라며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건 15년 전 이야기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는다. 그의 카메라는 침대 밑 나무 상자 속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다. 대신 수현은 고객의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조용하고 섬세하며 거의 명상과 같은 작업이다. 그는 흐릿해진 사진, 시간에 바랜 얼굴, 누군가가 붙잡고 싶은 순간들을 복구한다. 이 일은 돈을 많이 벌어주지 않지만 도시 한복판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그에게는 충분하다. 어느 늦은 오후 마포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을 황혼빛이 물들일 때 나이든 남자가 수현의 가게로 들어왔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노인은 빛바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작은 나무 상자를 쥐고 있었다. 눈은 흐릿했고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본 뒤 남은 피로만이 깃든 듯했다. 그는 상자를 카운터에 놓으며 쉰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 필름을 현상해 주세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사진이에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코닥 필름이 들어있었고 겉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번 접힌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손으로 쓴 짧은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수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객들의 기묘한 요청, 추억, 얼굴, 심지어 비밀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에 익숙했다. 그는 필름을 암실로 가져갔다. 벽에 걸린 램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붉은 빛이 유일한 빛이었다. 현상의 냄새가 퍼지며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에 몰두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사진이 현상 트레이에서 서서히 드러나자 수현은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알몸의 여성이 침대의 옆으로 누워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사진 속 빛은 약했고 아마 책상 램프에서 나온 것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등 곡선을 따라 부드러운 빛의 선이 흐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려 얼굴의 일부를 가렸고 턱과 입술의 한쪽만이 드러났다. 사진은 전혀 저속하지 않았다. 아름다웠고 거의 초현실적이었지만 깊은 고독을 담고 있었다.
마치 그 여성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간에 누워 있는 듯했다. 수연은 젖은 사진을 손에 들고 멈춰 섰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여성이 아니라 배경이었다. 사진 속 방은 그의 침실과 똑같았다. 익숙한 주름이 진 두꺼운 커튼, 구석에 비스듬히 놓인 나무 의자, 그리고 벽에 난 작은 균열. 그가 잠 못 드는 밤마다 바라보던 그 균열. 모든 것이 사진 속에 있었다. 마치 그 사진이 이 아파트, 그가 매일 밤 자는 바로 그 침대에서 찍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그는 혼자 살았고 그 방에는 그 누구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수연은 필름을 다시 확인하며 겉에 적힌 일련 번호를 보았다. 코낙 골드 200, 1994년에 단종된 필름이었다. 이 사진이 진짜라면 적어도 30년 전에 찍힌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파트는 아무리 낡았어도 그 시절의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아파트의 역사를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10년 전 조용한 중개인을 통해 이곳을 빌렸고 이전 주인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알까봐 두려워질지도.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벽의 균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보려 했다. 사진 속 방이 그의 방과 우연히 비슷한 것일까? 누군가가 이곳에 살며 이 사진을 찍고 필름을 기념으로 남겼을까? 하지만 왜 그 노인은 그에게 이 필름을 가져왔고 왜 그는 사진 속 여성과 기묘한 연결감을 느끼는가? 그는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떨쳐내려 했지만 그녀의 등 곡선, 흘러내린 머리카락, 말없는 고독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잠에 빠져들 때 그는 그녀를 꿈꾸었다. 그 여성이 그의 침대의 옆으로 누워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꿈속 공간은 숨막힐 정도로 고요했고 그의 숨소리와 그녀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느낌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를 부리고 싶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그는 등에 땀이 흥건했고 손에는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잠들기 전 그 사진을 책상에 두고 왔던 것을 기억했다. 다음 날 아침, 약한 햇빛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수연의 사급 책상 위에 놓인 나체 사진을 비쳤다. 그는 손에 든 차가운 커피잔을 쥐고 여성의 등 곡선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사진은 단순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묘한 매력을 뿜어냈다. 마치 소리 없는 속삭임처럼 그를 답없는 질문의 미로로 끌어들였다. 그는 어제 만난 노인을 떠올리려 했었다. 마른 체구, 떨리는 손,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낸 듯한 쉰 목소리. 하지만 수연을 가장 불안하게 한 건 노인이 작은 종이에 남긴 주소였다. 여의도의 좁은 골목, 마포에서 멀지 않지만 마치 다른 시대의 서울에 속한 듯 낯선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수연은 그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사진을 돌려주고 싶었다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여성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힐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다. 여의도의 골목은 비좁았고 양쪽에는 이끼 낀 벽돌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낡은 간판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종이에 적힌 집 번호는 그를 허름한 나무문과 녹슨 자물쇠가 달린 작은 아파트로 이끌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길모퉁이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그가 문 앞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누구 찾는 거야? 저 집은 10년 넘게 비어 있었어. 예전 주인은 오래전에 죽었고 아무도 안 와. 수연은 노인에 대해 물으며 회색 정장과 흐릿한 눈을 묘사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 여기 없어. 골목을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수연은 현실 같지 않은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그는 종이를 다시 확인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라는 문구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연한 파란 잉크는 마치 수십 년 전에 쓰인 듯했다. 그는 마포 경찰서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민재를 찾아가기로 했다. 민재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담배 냄새와 서류가 가득한 작은 사무실에서 민재는 코닥 필름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형광등 아래에서 뒤집었다. 이 필름은 1994년에 단종됐어. 그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이 진짜라면 그 전에 찍힌 거야. 하지만 종이 품질, 조명, 촬영 각도를 보면 전문가가 찍었을 거야. 아니면... 민재는 말을 멈추고 수연을 탐색하듯 바라봤다. 아니면 그녀가 직접 찍은 거거나. 민재의 말이 수연을 소름 끼치게 했다. 사진 속 여성이 스스로 장면을 연출하고 침대에 누워 그 순간을 남겼다는 생각은 그를 전율하게 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침실과 사진 속 방이 똑같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민재는 친구의 불안을 눈치채고 어깨를 으쓱했다. 우연일 수도 있어. 아니면 누군가 너를 겁주려고 가짜로 만든 거거나. 조심해 수연. 이런 일로 잠 못 자지 마. 하지만 잠을 못 자는 건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리고 그 후의 밤들, 사진 속 여성이 수연의 꿈에 나타났다. 그녀는 늘 그의 침대 옆으로 누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꿈속 공간은 그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고 느린 박자로 마치 무언가를 향해 카운트다운 하는 듯 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수연은 그녀의 존재를 뚜렷이 느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고요한 기운. 깨어날 때마다 그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땀에 젖어 있었고 책상 위 사진은 커튼 틈으로 스며든 달빛 아래 더 밝게 빛나는 듯했다. 수연은 점점 집착에 빠졌다. 그는 사진을 몇 시간씩 들여다보며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그녀의 어깨에 떨어지는 빛, 머리카락의 기울기, 벽의 균열. 그는 자신의 방을 침량하며 사진과 모든 구석을 비교했다. 단순한 우연일 뿐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나무 의자의 위치, 커튼의 주름까지. 그는 혹시 자신이 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지, 기억에서 지워진 순간이 있는지 자문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그는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고 이 방에는 그 누구도 들어온 적 없었다. 어느 밤 견딜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연은 작업 책상에 앉아 낡은 책상 램프를 켜고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 필름, 방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 거리 사진작가로 살던 시절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의 기억은 타버린 필름처럼 조각난 잔해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지 아니면 더 큰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건 초대장, 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기억의 한 구석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새벽녘이 되자 수연은 창밖을 내다봤다. 마포의 지붕들은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기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사진이 그의 일부를 앗아간 듯했다. 기억이 아니라 그가 그 여성을 알았던, 그녀와 가까웠던 적이 있다는 느낌을. 그는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사진을 작은 유리액자에 넣었다. 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그의 마음을 잠식하는 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마음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연은 현실과 꿈의 경계에 갇힌 사람처럼 살았다. 낮에는 사진 복원 작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현상에게 손을 댈 때마다 손이 떨렸다. 마치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나 그가 마주할 준비가 안 된 비밀을 드러낼까 두려운 듯했다. 밤이면 사진 속 여성이 꿈에 나타났다. 늘 등을 돌린 채 말없이.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마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려는 그림자 같았다.
그는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다. 꿈 때문이 아니라 깨어날 때마다 자신의 일부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 때문이었다. 마포의 아파트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다. 수연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바깥 세상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이 답없는 질문들로 통하는 길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문을 잠갔다. 커튼을 단단히 쳤다. 하지만 침실, 사진이 찍힌 그곳이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벽에 균열, 비스듬한 나무 의자, 먼지 쌓인 두꺼운 커튼. 모든 것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심지어 사진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고 답이 없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누구야?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나야? 어느 밤 불면증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자 수연은 주방 찬장에서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먼지 쌓인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무겁고 낡은 그 앨범들은 그가 거리 사진 작가로 믿었던 시절, 각 프레임이 세상의 일부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의 잔재였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낯선 얼굴들, 빛바랜 순간들을 보았다. 반포대교에서 웃는 소녀, 비 오는 날 담배를 피우는 남자,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각 사진은 하나의 기억이었지만 그의 것이 아니었다. 돈을 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떠난 사람들의 것이었다. 16년 전, 2009년 10월에 찍힌 사진에서 그는 멈췄다. 사진은 검은 종이에 조심스레 붙어 있었고 아래에는 파란 잉크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을 공원에서 나무 벤치에 앉은 젊은 부부의 사진이었다. 노란 낙엽이 그들 주위로 흩날렸다. 갈색 코트를 입은 남편은 렌즈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눈빛은 밝고 생기로 가득했다. 수연은 즉시 그게 자신임을 알아챘다. 더 젊고 자신감 넘치던 그가 오래전에 잊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한 건 옆에 앉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역광 때문에 흐릿했지만 어깨 위로 흘러내린 긴 머리, 살짝 기울어진 앉은 자세, 그리고 특히 왼쪽 어깨에 드러난 작은 점, 모두 나체 사진 속 여성과 똑같았다. 수연은 방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래된 사진에 손을 댔고 기억을 만지려는 듯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사진을 주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 순간을 떠올리려 했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단서를 찾기를 바랬다. 거기에는 부드러운 필체로 쓰인 문구가 있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나를 찍어줘. 하지만 이번엔 내가 얼굴을 돌리게. 그 메시지는 그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수연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는 2009년의 나날 카메라를 들고 서울을 떠돌며 단기 고객을 위해 사진을 찍던 시절을 떠올리려 했다. 사랑, 가족, 혹은 단순히 맑은 날의 순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녀, 이 여성은 누구였나? 우연한 고객이었나? 아니면 한때 그에게 중요한 존재였지만 시간과 기억이 지워버린 사람인가? 그는 그 시절 깊은 관계를 맺은 기억이 없었다. 그의 삶은 늘 여행, 프레임, 그리고 스쳐가는 만남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왜 그녀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그리고 왜 그는 귀중한 무언가를 잃은 듯한 막연한 아픔을 느끼는 걸까?
그는 나체 사진을 꺼내 공원 사진 옆에 놓고 세부 사항을 비교했다. 어깨의 점, 긴 머리, 옆으로 누운 자세, 모두 일치했다. 하지만 공원 사진 속 얼굴은 흐릿했고 나체 사진 속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이 무관한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려 하는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오래된 사진 뒤의 문구는 우연일 리 없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그에게 직접 보내진 메시지였다. 마치 그녀가 언젠가 그가 이를 발견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수연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아파트를 뒤져 그녀에 대한 단서, 편지, 다른 사진, 무엇이든 늘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과거의 유물로 가득한 그의 아파트는 그녀에 관해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벽의 균열을 바라봤다. 마치 방에 그에게 속삭이는 듯 했지만 그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 나체 사진을 찍었을까?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혹은 더 끔찍하게 이 여성, 그녀가 이 방에 살았고 이 침대에 누웠으며 그가 우연히 발견한 흔적을 남겼을까? 그날 밤 꿈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등을 돌리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렸고 마치 그를 보려는 듯했다. 하지만 꿈속 빛은 너무 흐려 그녀의 얼굴을 뚜렷이 볼 수 없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깨어났다. 마치 오래도록 잠겨있던 기억에 닿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그 사진이 단순한 유물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문이었고 그는 그 문턱에 서 있었다. 과연 그 문을 넘을 용기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공원 사진을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수연은 두 강물 사이를 떠다니는 듯한 상태로 살았다. 하나는 마포의 아파트, 벽의 균열과 함께 고요히 멈춰있는 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체 여성과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이라는 문구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기억의 흐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해방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나체 사진을 작업실 벽에 걸었다. 현상용 책상 위 희미한 붉은 램프 불빛이 그녀의 등 곡선을 비추는 곳에. 그는 그 사진을 관능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었고 그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더 큰 무언가의 조각이었다. 매일 수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단서, 어떤 신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마치 어떤 것들은 영원히 손이 닿지 않을 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울의 겨울 찬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님을 느꼈다. 유령도 환영도 아니었다. 시간에 흐려진 기억의 조각이지만 여전히 그에게 매달리려 애쓰는 존재였다. 어느 이른 아침, 창백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수연은 기묘한 공허함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작업실로 들어선 그는 사진이 사라진 것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유리 액자는 책상에 그대로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유리에 비친 그의 피곤한 얼굴만 남아 있었다. 그는 방을 뒤졌다. 책상 밑, 서랍 안, 낡은 카펫까지 뒤집어 봤지만 사진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유리 표면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공원 사진 뒷면에 부드러운 필체와 똑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마워. 마지막으로 나를 봐줘서 육체가 아니라 사랑받았던 사람으로. 수연은 종이를 손에 쥔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종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왜 사진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이 내려진 듯 했다. 꿈속의 여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의 밤들 그는 꿈 없이 깊이 잠들었다. 하지만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공허함이 느껴졌다. 고통이 아니라 그의 일부가 그녀와 함께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사진 복원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가 현상한 사진마다 작은 세부 사항이 빠져 있었다. 아무리 꼼꼼히 확인해도 마찬가지였다. 군중 속 얼굴 하나가 흐려져야 할 이유 없이 흐릿했다. 오래된 사진 속 거리 모퉁이에는 익숙한 간판이 사라졌다. 초상화 속 눈빛에서 빛이 빠져 있었다. 처음엔 기술적 오류라 생각했지만 사라진 세부 사항이 점점 많아지자 그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 그 여성이 세상의 기억에서 서서히 떠나가며 현실의 작은 조각들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닐까. 그는 두렵지 않았다. 단지 공원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은 막연한 슬픔을 느꼈다. 수연은 사진을 다시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빈 유리 액자를 구석에 치워두었고 오래된 앨범들과 함께 보관했다. 그리고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마포의 아파트는 예전 같지 않았다. 벽의 균열은 희미해진 듯했고 구석의 나무 의자는 더 이상 비스듬하지 않았다. 두꺼운 커튼은 가벼워졌다. 마치 방이 스스로 치유되고 있거나 자신을 잊어가고 있는 듯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마포의 골목을 배회했지만 카메라는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라보았다. 순간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며 붙잡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사는 방식일지도. 지나간 것들이 떠나가도록 두는 것. 비록 그것이 공허함을 남기더라도. 수년 후 머리에 새치가 생긴 수연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사진 대신 글을 썼다. 그의 사람을 스쳐간 사람들,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얼굴들, 다시는 담을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해 썼다. 그는 작은 수첩에 나체 여성의 이야기를 적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꿈이든 사진이든 존재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그는 확신하지 않았다. 옛 연인, 스쳐간 고객, 아니면 그의 마음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흔적을 남겼음을 그는 알았다. 필름 위의 빛처럼 절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론적 초자연적 메시지와 철학. 수연의 이야기는 기억과 상실에 대한 여정이다. 우리 삶을 스쳐간 사람들, 잠깐이든 깊든 모두 흔적을 남긴다. 점, 글귀, 혹은 등을 돌린 눈빛. 그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들의 흔적은 남는다.
마치 절대 완전히 바래지 않는 사진처럼.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되기를 기다리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지 못할 때 조용히 떠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삶은 낡은 필름과 같아서 늘 작은 세부사항이 빠져 있다. 하지만 바로 그 공백들이 삶의 의미를 만든다.